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방송 함께해주고 계신 분이 9,000명이 넘었네요. 9,196분이고요. 좀 전까지 9,200분 정도 계셨습니다. 오늘 또 동시 시청자 수 10,000명 넘어가나요? 제가 며칠 전에 10,000명 넘어가는 모습을 봐가지고 너무 그때 기뻤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방송 준비를 할 때 조금 힘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오늘 쉴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방송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10,000명 가까운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데, 아니 제가 만사를 제쳐놓고 방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쵸? 예, 저한테 이렇게 힘을 주시는 분들이십니다. 좋아요 하고요, 구독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원에 가입해 주신 분 계시죠? 예. 배고픈 뚱법사님하고 레디아몽님 후원 회원에 가입해 주셨고요. 레디아몽님께서는 슈퍼챗도 보내주셨네요. 그 다음에 오영님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을영양제님 오늘 한일전 역전승이라고 하셨네요. 자, 최선희님 후원 회원 들어와 주셨네요. 계속 시청해 주고 계시군다고요. 감사합니다. 바람살모사님 오셨네요. 아스피님도 오셨고요. 일영님, 혜성김님, 김혜성님. 예, 노무현 연설 그만 울고 먹읍시다. 아니 이거 브릿지로 쓰는 거예요. 왜 좀 시간 좀 울고 먹어도 아니 울고 먹는 게 아니고요. 예, 이거는 제가 이 브릿지를 쓰면서 제 스스로 매일매일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부분입니다. 예. 글쎄 뭐 싫으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 좀 그러네요. 예. 자, 그러면요,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이화영 석방 임박입니다. 자, 다음 주 중에 이화영 부지사가 석방될 거로 보입니다. 이화영 부지사는 작년 10월에 구속이 됐습니다. 참 그때만 해도요, 되게 다들 당황했었죠. 작년 10월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 무렵에 이재명 대표 대표에 취임한 지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8월 말에 대표가 됐고요. 9월 초부터, 사실상 9월 1일부터 대표직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작년 10월 초, 작년 이맘때는 이제 대표가 된 지 한 달 남짓 지났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미 이재명 대표를 흔드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설훈, 김종민 이런 사람들 참 모질게도 이재명 대표를 참 많이 괴롭혔어요. 정말 저열하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 무렵에 이낙연의 태도 역시도 참 더럽고 치사했죠. 자기는 외국에 나가 있겠다라고 하면서 국내 정치에 발을 안 들이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상 원격 조종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 아니었죠. 자, 그런 그들의 행동은 사실상 검찰의 지원과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자, 작년 10월 이화영 부지사가 구속이 됐고요. 그 무렵에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 연달아서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재명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감옥에 붙잡혀간 거죠. 당시 경기도 부지사가 이화영 지사였잖아요. 그 다음에 경기도 정책실장, 정진상, 김용. 그러니까 이재명의 손발 역할을 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갑자기 붙잡혀간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혹은 정진상 혹은 김용 이런 사람들의 보좌를 받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같이 일할 사람들이 다 검찰에 의해서 붙잡혀간 겁니다. 자, 그리고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은 어째어째 이제 그 보석으로 석방이 됐지만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째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가 이제 오는 13일.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이네요. 금요일 날 되면은 딱 1년이 됩니다. 구속기간은 원래 1심 구속기간은 6개월입니다. 따라서 6개월을 초과해서 감옥에 가둘 수가 없어요. 근데 검찰은 여기서 꼼수를 쓰죠. 여러 개 사건으로 기소를 한 다음에 그중 딱 하나의 사건으로 영장을 칩니다. 그래 놓고 그걸로 그 영장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다른 사건, 이른바 별건을 갖고 와가지고 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죠. 그래서 발부시켜가지고 또 6개월을 끕니다. 도합 총 1년 동안 붙잡아 둘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요. 이렇게 추가 기소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을 장기간 구금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이거 이래서는 안 돼요. 자, 여하튼 그래서 그 1년이 이제 다 끝나갑니다. 오는 13일이 되면 이화영 부지사는 석방될 상황입니다. 고비가 하나 있기는 해요. 그 고비가 언제냐? 지금 상황으로는 그 고비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이화영 부지사의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 공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석방되느냐 안 되느냐가 갈릴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볼 때 법원 역시도 석방을 시키지 않고 계속 구금을 시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 그러냐? 자, 다음 주 화요일 날 보석 오전 공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석 여부가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구속 만료가 13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10월 10일 오후쯤 되면은 보석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10월 10일 저녁 무렵에는 석방이 될 걸로 보입니다. 구속기간 만료 3일 남겨두는 거죠. 통상 이렇게 구속기간 만료 3일을 앞두고 3일을 앞둔 때까지 이 보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것은 보석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추가 기소를 안 받아준다고 봐야 되겠죠. 그 이유는 수사의 대부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공소장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런 상황인데 장기간 구금을 한다? 자,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몇 달 정도는 1심 선고 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해도 석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검찰은 일단 구속영장 추가 청구를 해둔 상태입니다. 증거인멸 부분이 있다라고 하고
별건으로 뇌물 사건을 수사 중이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가 구속영장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 이 추가 구속영장이라는 게 이미 기소가 돼 있는 사건들이에요. 기소가 돼 있고 심지어 이와 관련해 가지고 증인신문이 끝났어. 증인신문이 끝났는데 이 사건으로 구속을 한다고? 증인신문이 끝났는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잖아. 증인신문까지 끝났다고. 근데 이걸로 영장을 청구한다고요? 말이 안 되죠. 증거인멸 교사 부분도 요새는 맨날 검찰이 맨날 증거인멸 교사 이런 거 다 집어넣는데 이거 더러운 짓이에요. 원래 내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을 해도 상관없어. 처벌 안 받아요. 내 증거를 인멸해 달라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하면은 이거는 처벌이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땐 이거 잘못된 부분이에요. 증거인멸 교사를 처벌하게 되면은 사실상 증거인멸을 소수하는 거나 처벌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거는 자기 부재 원리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볼 때 이거 잘못된 것 같아. 이거 위헌 심사를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여하튼 증거인멸 교사 부분도 그래요. 이건 뭐냐면 그 쌍방울 직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이화영 나와 관련된 자료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건데 문제는 뭐 이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해서 이미 이것도 증인신문이 끝났고 원래 검찰이 100명이나 넘는 증인들을 신청을 했다가 다 증인 철회를 해버렸어요. 근데 왜 이걸로 증인은 철회해 놓고선 무슨 이거 가지고 영장을 다시 친다 그래. 뇌물 사건 이건 확인조차도 안 된 거야. 수사 중이라고 해서 뭐 어쩌라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검찰이 지금 영장 청구를 한 것은 별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검찰은 진짜 구속에 이유가 있어서 영장을 추가로 청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간에 이화영의 석방을 막겠다라는 그런 취지인 겁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봐요. 자, 석방을 1년 동안 검찰에 붙잡혀 있던 사람이야. 근데 석방을 한 2달 정도 남겨놓고 야, 너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너 계속 우리가 붙잡아 둘 수 있어. 자, 어떡할래? 2달 뒤에 석방될래? 안 될래? 2달 뒤에 석방되고 싶으면 우리한테 협조해. 이거였다고. 검찰이 이거 가지고 이화영 부지사를 지금까지 요리를 해 먹었단 말이야. 근데 이화영 부지사가 흔들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검찰의 이런 회유에 넘어가지 않은 거죠. 이건 뭘 말해주느냐? 회유에 넘어가지 않은 이화영이 결국에 석방됐다. 그러면 다른 사건에서도 당사자들도 검찰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버티면은 차라리 석방되겠네. 검찰한테 협조를 해도 석방되고 협조를 안 해도 석방되네. 근데 협조하면은 내 주변 사람들이 더 고통을 받게 돼. 그리고 내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나쁜 놈으로 찍힐 거야. 그럼 어떻게? 배신자라고 찍힐 거야. 배신자, 밀정, 적의 프락치 이렇게 찍힐 거야. 그러면 어떻게? 버틸래 그냥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이런 상황을 막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자칫 잘못했다가는 그런 상황의 가장 대표적인 검찰의 회유에 넘어가지도 않고도 석방된 대표적인 사람이 이화영이다 되면 앞으로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겠죠. 요걸 막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13일 날 석방된 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아붙겠다는 거예요. 자, 상황이 이러할진데 판사는 과연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요? 조금이라도 정신이 제대로 된 판사 같으면 검찰의 이런 보복적인 수사, 보복적인 영장 청구 이런 행동에 브레이크를 걸어줘야겠죠. 그죠? 브레이크를 걸어주려면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당연히 검찰의 추가 영장 청구를 기각하고 이화영 지사를 석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검찰이 이 석방을 미끼로 삼아가지고 피고인
혹은 피의자를 괴롭히고 고문하는 이런 형태의 수사가 만연하게 될 겁니다. 이화영 지사 같은 경우에 지금 법정에서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검찰의 압박과 회유 협박을 받고 있다. 주변 인물들과 가족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후속기간이 연장이 된다. 그러면 사실상 법원이 검찰의 불법적인 이 수사를 방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화영 부지사 지금 사건을 맡고 있는 판사가 어떤 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여러 차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비판을 했었죠. 그 판사가 진짜 문제가 있는 판사인지 아닌지 가름할 수 있는 정말 바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1년 동안 감옥에 붙잡혀 있었는데 그 1년 동안에 재판의 결과가 안 나왔다면 석방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 정도로 검찰이 제대로 입증을 못했다는 거 아니야. 재판을 1년을 했는데 그걸 밝혀내지를 못하며 유죄를 밝혀내지 못하며 뭔데? 이거는 검찰이 무능한 거죠. 그죠? 그랬으면 이 검찰이 무능한 검찰이 계속 피고인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압박하도록 고문하도록 놔둘 것이 아니라 석방해서 대등한 상태에서 싸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함께 하고 계신 분들 오늘 좀 댓글 좀 읽어볼까요? 보니까 이름님 판사 탄핵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바람살모사님 캬가 누군데요? 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김대중님 오셨고요. 찐빠님 오셨습니다. 화나신다고요? 바람살모사님. 트리플님 소래포구에 손님이 없다고요? 이런 참. 자, 한 가지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화영 부지사까지 석방이 되면요. 이재명 대표는 재판하는 게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측근, 가장 가까이 있었던 부지사, 정책실장, 이런 분들이, 그 다음에 김용, 그러니까 부원장, 이런 분들이,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경기도 대변인이었죠. 대변인, 정책실장, 부지사. 그야말로 이재명의 가장 최측근인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다 풀려나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훨씬, 이제 그 마음이 편안해지게 됩니다. 그동안 마음에 지고 있던 여러 가지 짐도 떨쳐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요. 반면에 검찰로서는 그만큼 깝깝해진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마지막 한 사람이 이화영만큼은 못 풀어주겠다라고 버티는 겁니다. 자,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꼭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화영을 계속 붙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검찰의 무리한 이 정신적 고문을 방조하는 게 될 겁니다. 판사가 인권 침해와 정치 검사들의 이런 횡포를 눈감아 주는 거라고요. 그런 판사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앞으로 보여줍시다. 자, 오밤중의 뉴스.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 보시고요. 오늘 순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약초